이 자리에서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아무 계획 없이 그날 그날을 버텨왔습니다. 단 1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버겁게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저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여러분 앞에 선 제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쓴 서평에 많은 분들이 조언, 지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 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싱큐베이션을 통해 세상에 나올 용기를 얻게 된 유현정입니다. 저의 닉네임은 스머프이고요. 저희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저를 스머프라고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닉네임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태까지 제 삶의 무게를 짓눌렀던 비밀을 여러분 앞에서 조심스럽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준 책이 비밀의 심리학입니다. 제가 이 책 덕분에 비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몰래 숨겨온 저의 비밀과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을 여러분 앞에서 하나씩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비밀이 있다면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일 것입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는 저희 가족과 관련된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 아빠가 재혼하신 것, 그리고 제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일찍 떠난 것, 이런 모든 내용을 남편에게 고백을 했고 남편은 다행히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저의 시부모님께서는 이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셔서 저희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결혼을 반대하실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두 집안의 종교가 기독교와 불교로 달라서 어른들이 안 그래도 탐탁지 않아 하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심각한 고민 끝에 저희 남편이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완고한 부모님 성격에 강하게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 그냥 결혼을 하고 나서 상황 봐서 말씀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겁이 너무 많이 나서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꼭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말을 따르고 저희는 꿋꿋이 저희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애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결혼에 꼴인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시부모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만 나와도 가슴이 먹먹하고 콩콩거리고 그리고 꽉 막혀서 답답하더라고요.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솔직하게 이제라도 말씀드려야 하나 망설였는데 저희 남편은 그때마다 말렸어요. 아마도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릴 것이 두려웠나 봐요. 저는 시부모님께 죄를 짓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친정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떳떳하게 말씀을 못 드리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18년 후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끝내 저희는 비밀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왜 그때 사실대로 말씀을 못 드렸을까 후회가 됩니다. 그땐 비밀로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한 일이 옳았던 것일까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비밀의 심리학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밀은 단순히 말할 기회를 놓쳐서 생기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어느 한쪽이 정보를 숨기고자 작정했을 때 생긴다. 우리가 파트너에게 무언가를 숨길 때는 갈등을 피하거나 파트너의 감정을 배려할 수 있으므로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다. 제가 시부모님께 비밀로 한 이유는 괜히 사실을 밝혔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실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시부모님이 진실을 아시게 된다면 저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크실까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비밀을 끝까지 지켰던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밀 대처 나침반 원. 과거의 실수는 지나간 일이며 과거에 두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처럼 비밀의 심리학은 자신의 비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즉 비밀 대처 나침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적용한 전략이 과거의 실수는 지나간 일이며 과거에 두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라였어요. 이 방법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을 비밀로 하는 것까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을 바라보니 비밀을 떠올릴 때마다 찾아오던 죄책감과 괴로움이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비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 바꿀 수도 없는 그 실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비밀의 심리학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고마운 은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비밀은 친정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일이에요. 첫째 아이의 도를 맞아 축하해 주시려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수원에서 춘천까지 직접 차를 몰고 경춘국도를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궁금해하던 터에 낯선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차와 충돌해 대형 사고가 났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위독하시다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막 돌 지난 아이를 이웃집에 맡겨놓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아빠는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사지가 묶인 채 사경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이 사고가 그날 밤 9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사고로 사망자만 무려 4명이었다니 저희 엄마가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야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어요. 엄마는 저를 알아보는 순간 아빠부터 물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옆방에서 잘 치료받고 계시고 다리가 너무 많이 다치셔서 엄마를 보러 올 수 없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문병 오시는 친척분들께도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고요. 그때부터 저희 세 식구는 뿔뿔이 흩어져서 1년가량을 살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병원에서, 남편은 직장이 있는 춘천에서, 그리고 이제 막 돌진한 아이는 시부모님께 맡겼어요. 그때 병원에서 문득문득 시댁에 떼어놓은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남몰래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돌아가신 아빠가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행히도 엄마는 빨리 나와서 아빠를 간병하시겠다며 적극적으로 치료에 협조해 주셨어요. 그 어려운 수술을 여러 차례 견뎌내시던 중에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의 비밀은 엄마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한동안 넋을 놓고 계시던 엄마는 목 놓아 우셨습니다. 그때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비밀 대처 나침반 2. 내가 비밀을 지킬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을 생각하라. 언젠가는 고백하게 될 비밀이라 할지라도 현재 그 비밀이 비밀이기 때문에 유익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빠의 사망을 비밀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의 심리학에 나오는 두 번째 대처 전략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어떤 것보다도 엄마를 살리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엄마가 무사히 회복하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비밀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책을 통해 확인하고 나니 책이 주는 위안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비밀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비밀의 심리학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큐베이션을 통해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을 꼽으라면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모든 분들께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서평을 쓸 때도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준비를 할 때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변화된 과정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려면 제 사정을 다 밝혀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드러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좋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도 비밀의 심리학에 나온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던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조언, 지지, 연결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린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쓴 서평에 많은 분들이 조언, 지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 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인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신큐베이션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비밀의 심리학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인데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모습에서 바뀌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을 때라야 그 변화를 목표로 움직일 수 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믿음과 자기 인식이 결합하면 낙관적으로 변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며 목표를 향해 효과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듯 자신을 알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신큐베이션이라는 경기장 안에 들어온 이유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함께 읽고 함께 쓰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저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책은 자아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독서를 통해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저의 정체성을 찾게 됐고요.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아무 계획 없이 그날그날을 버텨왔습니다. 단 1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버겁게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저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여러분 앞에 선 제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신큐베이션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서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댓글과 응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끝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저와 함께 신큐베이션 활동을 같이 해주신 동기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